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용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이나 금융보험 같은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회복됐지만 도소매와 음식, 예술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또 기업의 구인난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은 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균형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은 됐지만 다시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요.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고용 흐름을 분석해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 고용의 경우 이 비대면 분야에선 회복세를, 대면 분야에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네.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올 1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뒤 점차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대면 서비스 고용은 여전히 감소세인 겁니다. 또 이 가운데서도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해석을 하자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작은 규모의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줄이는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19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이 되면서 이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취식이 불가했는데 이렇다 보니 예술과 스포츠 영역의 고용 감소 역시 컸던 상황입니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 중 교육 서비스업 고용은 2분기부터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대면 수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과 구직자가 온도차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난이 크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 기업들의 구입난은 커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는 늘어나는 것, 즉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인 이상 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2%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 역시 5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취업을 준비 중인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거죠. 네, 그럼 구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느라 취업을 연기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85만 7천 명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것. 1번은 교육과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32.8%입니다. 네.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25.8%로 예. 4명 중에 1명이었고요. 이 기업들이 경력직이나 숙련된 인력을 원하고 또 취업 준비생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30대 취업자 감소세가 더 뚜렷한 건 상대적으로 이 세대들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3분기 전 세대 고용은 증가했지만 30대의 고용만 오히려 감소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대면 서비스업과 그리고 30대 고용이 하락이 뚜렷한 상황인데 고용 회복을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의 이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것일 겁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연결을 촉진하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무엇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단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또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취업 준비생들이 가는 사이트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는 발을 끊었죠. 예. 그렇죠. 모두가 다 취업을 하고 나면 사이트에 가지 않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입사 면접을 보러 간 여성 구직자에게 결혼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사는 집은
전세냐 아니면 자가냐 예. 이런 관련 없는 질문은 물론이고 심지어 채용을 빙자해서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채용 갑질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서 이번 달 26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갑질 면접은 법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면접에서 구직자는 억울한 게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현행 채용 절차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이 면접에서가 아니라 이력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즉 이력서에는 결혼 여부나 부모의 재산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면접 질문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 유명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구직자들에게 과제라면서 자신들의 앱을 깔게 하고 또 경쟁사의 앱과 비교해서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평가한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거의 직원 수준으로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디까지가 능력 검증인지 또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은데, 자, 채용 절차법 위반 행위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을 빙자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또 홍보하거나 또 공고에 냈던 채용 조건과 다른 채용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채용과 관련한 금품 수수나 부당한 청탁, 압력, 무엇보다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 또 수집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775건인데요. 유형별로 보면 구직자의 키나 체중과 같은 신체적인 조건 혹은 출신 지역, 혼인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55.2%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짓 채용 광고, 또 채용 서류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신고를 할 때 사실 중요한 게 익명성 보호인데 어디로 신고하면 됩니까? 네, 우편, 전화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구직자는 고용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마당이나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모든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집중 신고 기간 중 위법 사례는 즉시 접수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이뤄지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 기간도 갖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말까지 운영되고요. 지도와 점검에서 자율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전반적인 고용 지표에까지 훈풍이 확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